그 너무나 까칠하고 이렇게 소인배라. 사람이 못나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그 칼을 저한테 겨눴죠. 그리고 네가 못나서 이러는 거고 아니면 더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저를 닥달을 했죠. 그러다 보니 몸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고 그러면서 겪은 거는 근골격계 통증, 우울증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저희 삶을 정말 많이 지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공부 과정에서 깨달은 건 움직임이었어요. 움직임이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이거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미주신경이라고 우리 목, 심장, 그리고 횡격막으로 내려오는 그 신경이 활성화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을 펴주는 거예요, 사실. 잘 스트레치 해주고 몸을 곧게 해주는 거. 아까 우리 살짝 턱을 당기자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신부정방선. 목의 신부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횡격막이랑 그렇게 해서 우리 복압을 높일 때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을 쭉쭉 늘려주는 이런 스트레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나 목이나 아니면 청골 부분. 책 내용 굉장히 그걸 자세하게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책을 한 3번 이상 읽다 보면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길러지냐면 방위 체력이라는 거. 체력 맞아요. 체력에는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을 우리가 나눠요. 그런데 보통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행동 체력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이라고 나누거든요. 건강 체력 하면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심폐지구력, 유산소 능력 이런 것들. 그리고 운동 체력 그러면 협응력, 민첩성, 순발력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외웠고 그걸 어떻게 계측하는지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심지어는 이 근육이 약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밖에서 삼자가 이런 것들을 계측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방위 체력이었어요. 세균이라든지 질병에 대해서 본인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걸 물속에서 깨달았거든요. 물에서 횡격막 스트레치 할 때 이런 이완 반응 속에서 저는 그걸 깨달았고 그 안에서 더 몸을 릴렉스하고 더 스트레치 시키고 그리고 스트레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강도 높은 운동들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렸을 때 더 큰 이완을 기분 좋은 피로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느꼈었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 방법을 몰라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이렇게 느꼈는데 너도 한번 느껴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학을 제시를 해줘야죠. 근거를. 내가 이랬는데 너한테도 이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했어요. 그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끝부분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뇌는 아까 우리 해퍼님이 정말 깨달은 것 중에 감각 정보를 제대로 못 받으면 우리 뇌는 스스로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잘 못 들으면 이명에 시달리기 쉬워지죠. 소리 자체를 뇌에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보청기를 관심 있게 권해드려야 돼요. 비싼 보청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싸구려라도 보청기를 잘 맞춰줄 수 있는 보청기 맞춰주시는 분을 잘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Success Aging이라는 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이 노화에 대해서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우울감에 대해서 그런 정리가 되어 있는 책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6월부터는 그 성공적 노화를 위한 문공부로 도서관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요.
저는 다시 또 책 쓰기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 정보는 단톡방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뇌에서 제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아프고 우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각 정보가 차단되면 뇌외로는 엉뚱하게 연결돼서 엉뚱하게 출력을 하기 때문이죠. 몸으로부터 감각 정보를 잘 받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질 좋은 움직임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막 슬라이딩. 근데 그게 하란다고 되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느끼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정성을 다해서 반복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도 못 깨달았다. 이거는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 깨달음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나왔어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애한테 뭔가를 다 해주려고 뭔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이는 다 잔소리로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듣고 그리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면 어떡해. 아, 내가 잘못한 거야. 요번에는 요 작전을 한번 써봐야지. 이 작전을 한번 써봐야지.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이걸 해야죠. 그리고 아이와 통했을 때 정말 기쁘다. 그걸 느꼈거든요. 얼마 전에 울컥하면 안 되는데 스승의 날 우리 애가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최고의 엄마라고는 인사를 드리기에는 좀 먹적지만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몰라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넌 욕을 칭찬으로 듣는구나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완전히 이렇게 떠받드는 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최고의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이 편이고 막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 남편에게서 많이 배웠죠. 양육은 최고의 두뇌 게임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것을 여자가 혼자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말이 통하지 않는 아기를 2명, 3명을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무조건 모성애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근데 모성애가 애 낳으면 쑥 나오던가요? 이게 입덩이를 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이게 뭔가 싶고 정말 기가 막혀서 울음이 터트려져 나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일단 나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뭔가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느낄 수 있다. 나의 내면의 힘을. 이게 글로는 이렇게 썼지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문공부 신청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음료 기프트콘. 무료면은 또 너무 또 그럴 것 같아서 조금의 성의를 보이면 그분은 또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줌으로 우리 햇버님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거 나 혼자 했으면 나 못했어. 이런 문구들. 미라클 모닝이 힘겨운 나. 잠자리 독서가 힘겨운 나. 저녁 시간 이후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나. 할 일은 많은데 이거 오타였는데 못 고쳤다. 힘에 겨운 나. 체력이 부족해서 운동을 안 해서. 근데 우리 코로나 시대에 관리받는 운동도 겁나는데 아이 맡기로 운동하러 갈 상황도 아닌데 홈트도 작심삼일인. 작심삼일일 수밖에 없죠. 당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여자는 엄마가 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불편감을 그저 참고 살아갑니다. 알아차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해봐요. 그리고선 거기에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생로병사의 비밀 부종편에 림프순환운동 전문가로 출연을 하고 나서
환자분한테, 림프 부종 환자분한테 연락을 받았죠. 무조건 자기 집에 오래요. 안 간다 그랬어요. 저 가봤자 절대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조금씩 꾸준히 알아가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거지, 제가 당신한테 가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만나고 싶다고 무조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림프 드레니지 마사지 전문가에게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로병사에서 소개해준 그 운동 방법이 저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꼭 한번 집에 방문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MLD 하시는 선생님을 오시라고 해라. 제가 2시간은 레슨을 해드릴 테니까 그 선생님이랑 같이 배우고 치료를 받을 때 운동까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된 선생님이 김미선 선생님이에요. 내일 아니지. 다음 주 일요일에, 림프 부종, 아주 자세히 설명을 도와주실 선생님이세요. 저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인연이에요. 정성을 다한 인연. 또 울컥하면 안 되는데. 오늘 도와주신 김수진 선생님도 자꾸 은혜를 갚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산전산후 때도 정성을 다했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운동지도자로서 숙지되어야 할 내용들은 마지막 거, 변화하는 몸에 대한 바른 신체상을, 바디 이미지를 스스로 인지해 나감으로써 자존감, 자기 효능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몸 트레이닝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여기에 몸과 마음, 정신이죠.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줌강연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어떻게 한 번 듣고 알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진짜 국어를 하듯이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그렇게 나누는 일을 즐거워서 나누고 있어요. 2013년도 4월에 볼티모어에서 마침 거기에 동생이 살고 있어서 이건 무조건 내게 준 기회다 하고 갔죠. 저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간과 동시에 제가 사표를 썼기 때문에 백수였고,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식 치르고 바로 넘어갔죠. 미국으로 가서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고, 그때 어느 분이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이분인가? 나이지리아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또 몇 분 외국에서, 또 싱가포르에서 또 그 어떤 박사님 뭐 이런 분들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아주 멀리서 오신 분들을. 근데 이 사진이 어떻게 있냐면요, 이분이 재작년인가 그쪽에 그 세계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 사진을 보고 거기에 참석하신 물리치료 선생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카톡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나 그때 이 코스였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도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물리치료 선생님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 있죠. 그때 코스고요. 3일 과정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죽을 뻔했어요. 영어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아주 힘들었지만 가능했던 이유가 참석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논문을 줬고, 저는 한 2-3달 그 공부를 했었고요. 해가지고 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2013년도에 여기에 참석하기 이전부터 임산부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들, 웰빙 챌린지 참석하시는 선생님들, 그 엄마들한테 드리는 설문지는 벌써 2007년도에 만들었던 설문지예요. 제가 물리치료 편입해서 졸업할 때
논문으로 썼죠. 그러기 위해 물리치료를 전공을 했고요. 아까 햇번님 말씀하셨던 그 자궁 하수증 증상이 단지 골반적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정답 맞아요. 그냥 자궁 하수증의 문제만이 아니었고요. 천장관절의 문제가 맞습니다. 지금 여기 영어로 제가 이걸 발견을 하게 된 거는 노트 필기를 이렇게 해놨어.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노트 필기 그 코스에서 해놓은 거를 다시 찾아봤는데 정리를 할게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천장관절의 문제는 첫째보다는 둘째 출산 후, 혜번님이 지금 셋째 출산 후였고요. 직후보다는 3, 4개월 이후 더욱 통증을 호소한다. 둔부 통증, 특히 엉덩이 보조개라고 하는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PSIS 아래에 통증이 있고 바로 누워 잘 수 없어. 따끔거려서. 특히 등허리 근막 쪽으로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누워 잘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파셋 조인트 운동 방법이 효과적이다. 특히 아침에 기름칠하듯이 이런 운동을 해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 김수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앞뒤, 위아래 이렇게 회전해주고 누워서 하는 그런 운동법들, 골반에 제가 쉽게 말씀드릴 때 천장관절 댄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걸 저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한 사람에게만 적용돼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같은 효과가 있어야지 과학이죠. 지금 근막입니다. 근육을 싸고 있는 막, 이걸 페이샤라고 발음을 하고요. as a sensory organ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로버트 슐라트 박사님. 이분 정말 존경하는 독일의 임상가이자 지금 현재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시거든요. 직접 만나 뵈었고요. 그리고 질문도 엄청 드렸고요. 그리고 메일로 여러 가지 자료도 따로 더 받았어요. 그분 강의 이후에. 그러려고 영어 공부했고요. 근막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들을 이분이 정리를 해주신 것 중에 인슐린,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근막이 뻣뻣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인슐린 저항성 있어서 혈액 중에 인슐린이 막 떠도는 사람들은 근막이 뻣뻣해서 오십견이라든지 무릎 통증 호소하기 쉬워요. 갑상선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이런 거. 거기에 비해서 에스트로겐, 릴렉스는 굉장히 애매한데요. 코티졸은 도스 디펜던스. 그래서 적정량은 염증을 줄여주고 근막도 유들유들하지만 잘못하면 끊어뜨려요. 요거 빼고요. 릴렉스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됐지만 콜라겐을 잘라낸다. 이게 콜라겐이 근막의 주성분이거든요. 콜라겐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들이 동안이라고 나와서 몸매 자랑하고 얼굴 팽팽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TV 매스컴에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마무리는 뭘로 끝나요? 콜라겐 드세요. 흡수가 높아요. 이거 먹어야 돼요. 다 무너져 내려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콜라겐은 내 몸에서 세포에서 만드는 거예요. 적절한 자극, 진동, 스트레치 자극. 얼굴 마사지. 우리 운동하는 것처럼 얼굴도, 몸도. 그렇게 되면 그 자극이 근막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셀 안에서 유전 정보를 자극을 기계적으로 줘서 콜라겐을 만들어내요. 너무 큰 자극일 때는 막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흉을 만들어요. 스카티슈. 떡지게 만들죠. 이때도 적절하게 자극을 줘야 얘네들이 배열이 잘 되는 거고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건데 자꾸 잘못된 정보로 무너져 내린다. 먹어라. 그렇게 하고 채널 돌려보면 옆에서 팔고 있어요. 제가 TV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회 공부를 TV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죠. 이래서 바보상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구나. 좋은 채널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걸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릴렉스는 여기에서 콜라겐을 브레이크다운 파괴시킨다. 에스트로겐과 함께. 그래서 임신 출산하는 여성들은 근막이 허물어진다. 조심하자 하는데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릴렉스는 무조건 잘라내고 약하게 하는 애가 아니라 우리 에스트로겐은 약하게 하는 애지만 이 릴렉스는 뭐냐면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애라는 거 밝혀졌어요. 어렵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버엔딩 산후라는 용어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산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피크를 쳐요. 1000배 가깝게. 그래서 근막이 부들부들해. 그리고 뇌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막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얘가 뚝 떨어져. 그러면서 산후에 어떻게 돼요? 산후 우울증에 넘어가게끔 만드는 요인이기도 해요. 사실 그냥 내가 왜 이래가 아니라 이 호르몬의 변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에스트로겐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릴렉스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산후조리원에서 누워만 계신 분들은 금방 뻣뻣해집니다. 근막이. 이제 볼게요. 햇번님이에요. 누워서 이 만세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찍어놓은 거예요. 이걸 못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가 완전히 들뜨고 이거를 못해서 바들거리고 횡격막이 여기에 있는 근육인데요. 내쉬면서 이완 스트레치 돼서 위로 올라가 줄 때 만세가 잘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만세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힘을 꽉 주고요. 들이마시고 만세 한번 해보세요. 들이마신 상태에서 힘을 주고 하는 것과 훨씬 더 가동 범위가 넓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횡격막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떼번님 같은 경우에는 횡격막이 딱딱하게 굳어서 안 움직인 상태였어요. 제가 이걸 보고 체크를 했죠. 아, 골반저에 문제 있고 횡격막 이 시스템이구나. 복압조절 시스템이구나. 복근근막, 등허리근막.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단서였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횡격막이고요. 이게 골반저예요. 여기 복근근막, 등허리근막은 대부분 무시가 되는데 등허리근막까지 해서 바디 실린더라고 해요. 그런데 이 화살표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들이마시면 횡격막은 수축해서 내려가거든요. 이때 배에다 힘주고 골반저에 힘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발살바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들이마실 때 수축해서 내려갈 때 내장기가 더 불룩 비켜주라고 얘네들은 늘어나요. 풍선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그냥 이완이 아니라는 거예요. 20% 강도의 원심성 수축입니다. 이게 바로 근막의 텐션감이에요. 근막이 자극받을 수 있는 근막의 텐션감. 자세 유지근이라는 말씀이에요. 횡격막 골반저가. 이게 망가졌었어요. 그림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제왕절개 후에 조직의 유착을 평가하는 도구였어요. 제가 그 미국에 가서 산전산후 코스 할 때 이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그 스카티슈를 특히 제왕절개 이후에 어느 만큼 움직이는지를 본인이 이걸 자아처럼 확인을 해서 여러 방향으로 안 되는 쪽에 좀 더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되게끔 안 되는 거에 집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평가를 하는 툴로 삼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미국에 가기 전에 저는 벌써 이 과정을 마친 상태였어요. 실시간 초음파로 이건 뭐냐면 골반저 근육의 수축을 확인하는 지금 방광의 오줌이 꽉 찬 상태에서 골반저가 잘 수축하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코어 운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활용할 수 있겠다 했었는데 이게 의료 장비로 그렇게 되면서 의사 선생님들의 반대로 절대 쓸 수 없는 도구가 되어버렸죠. 볼게요. 몇 번이 만난 날이에요? 어깨 말지 마. 스쿼시 안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스쿼시 오늘 안 하려고 그때는 선생님 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렬이 중요한데 어깨에서 지금 팔목까지 손목이 이렇게 되면 아픈 손목이야. 어떻게 하라고? 다 벌리고 힘있게 뻔하게 그리고 여기 긴장감 풀고 목은 어떻게 떨어질 수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다 손목으로 다 하중이 다 실리니까 어떻게 손목이 아프지. 그치. 그리고 손바닥 이렇게 들려있으면 어떻게 발바닥 들려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링크를 다 못 써요. 맨 다 어디만 아파요? 손목만 아파서 우리는 절대 팔굽혀펴기를 못합니다. 손바닥 전체로 뻔하게 액티브 핑거 손가락 전체로 힘있게 쭉 뻗어내는 힘을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죠.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바디 이미지가 바디 어웨어니스가 인지가 너무 안 되신 거예요. 그냥 하려다가 결국엔 밴드를 쓸 수밖에 없었죠. 알아차리기 쉽게끔. 손바닥 뜨죠. 손 떼지 말고 쭉 가는 거예요. 쭉 뒤로 가봐. 못 알아들어.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뒤로 쭉 얘만 이동할게. 여기를 잘 보세요. 또 뜨죠. 그리고 여기 말리는 거 보이죠? 힙힌지는 여기 고관절이 딱 접혀야 되는데 자꾸 말아. 여기가 아니라 뭐라고? 목을 위로. 그리고 여기가 커브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거울을 없애자 그러죠. 자기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고. 절대 반대예요. 거울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누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거 합니까?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사용하지. 깜깜하게 점검은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목 편하게 뒤로 조금만 더 밀어볼까? 그치? 그 상태에서 뒤로 깊게 들이마시기, 내 몸은 풍선. 여기부터 풍선. 내쉬는 호흡에 어깨 휘. 원심 수축이기 때문에. 어깨 휘 긴장 줘서 끌어내리기. 하고 힙힌지를. 지금 나 혼자 호흡하는 게 아니지? 들어갈 수 있기를. 그걸 인지할 수 있게 좌골결절, 치골. 힙 조인트 좌골결절은 들어 올려주고 힙 소켓 안에 싹 들어갈 수 있는 큐잉이 될 수 있게 밴드를 묶어줬어요. 그리고 좌골결절을 넓게. 됐다가 일어나. 허리손 하자. 멋있게 하기 위해서. 스쿼트 하는 거야 지금. 허리손. 이게 적절한 거예요. 너무 잘한다. 아이고. 어떻게? 나 있잖아. 자기 뒤로 자빠지는 영상이랑 오늘 영상이랑 나 같이 올린다. 뒤로 자빠지는 영상. 이렇게 하고 누워서도 안 되던 동작들이 가능해졌죠. 오버헤드 스쿼트. 근막 슬라이딩을 통한 감각 수용체를 뇌에다 넣어주는 걸 통해서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던 몸을 본인이 스스로 이완을 하고 아까 골반저 이완이 된 거예요. 자궁하수인데 웬 이완이냐고요? 하수는 벌써 일어났고요. 애 낳았을 때. 그래서 늘어졌는데 늘어진 상태로 한 2년을 지났어요. 골반 벨트 묶으면서 항진 상태로 그냥 톤이 높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일 때 바로 그냥 케겔 운동하면 효과 있죠. 그렇죠?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산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밀려 내려와 있는 게 보이니까 이건 골반저가 이게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거 케겔 운동 합시다. 그리고서는 이제 알아 누운 거죠. 그리고 나한테 안 맞는다고. 대부분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일을 겪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방광염으로 많이 가요. 왜? 교감식 항진돼서 더 문제인데 더 항진시키는 거야. 그런 경우를 제가 어르신 지도하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감이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이걸 어떻게 다 내가 알고 이렇게 됐겠어요. 항상 과학하는 자세죠. 이게 왜 그럴까? 이거 뭐지?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라 그랬는데 책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뭐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리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잘 몰라요. 해버님 덕분에 정한우 원장님을 만났죠. 자연주의 출산을 처음 소개해 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엄마들의 문공부에 모셔서 여러 값진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현대 여성들이 점점 자연분만, 자연주의 출산, 질식, 진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출생을 어려워한다. 이게 아마도 골반적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듯하다고. 그래서 정말 미리 엄마가 준비되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분이 그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공부들을 스스로 굉장히 많이 찾아서 하신 분이에요. 두려움 없는 출산이라는 책도 번역하셨는데요. 이렇게 팔리지도 않을 만한 책을 번역하신 분이라 제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달려가서 사인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 책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두려움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그렇게 되면 자궁수칙은 부교감신경이 관장을 하거든요. 어려워. 보세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해야 되는데 섹스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밥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걔네들은 다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쪽 애들은 부교감 쪽인 거예요. 자궁수축은 어려워지며 골반적 근막은 경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애 낳다가 회음부 열상,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푸덴달 너브 기억나세요? 부끄러움 신경? 걔네들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애 낳고 나서 오르가슴 못 느끼지, 성교통 느끼지, 그냥 골반통 느끼지.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냐고요. 그냥 참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얘가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질식분만이 어려워져 제왕절개로 중요한 건 뭐냐, 그 순간에도 질식분만이 아예 안 되니까 그러다 그냥 제왕절개로 가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접했던 조산사 선생님, 둘라 선생님, 저한테 교육을 신청하고 오신 분들이지만 저는 항상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히프노버딩, 스피닝 베이비, 이런 게 있구나. 막 놀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거의 생각이 비슷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호흡에 의한 자율신경계 해킹인 출산분만법이라고 소개된, 보통은 뭐라고 하면 그냥 최면호흡 이렇게 소개가 돼서 좀 아쉬워요. 최면 아니에요. 그리고 근막의 움직임을 강조하며 태아와의 협응된 아두 골반 불균형 이런 말을 쓰거든요. 엄마의 골반과 태아의 머리가 불균형. 불균형이 아니라 엄마가 태아 머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니까 제왕절개로 넘어가는 거죠. 두려움에 시도를 못하고. 거기에 자연출산이 조건으로 중력을 이용할 것. 그쵸? 누워서 다리 벌리고서 애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게 진짜 기발한 발상이죠. 응? 밭일하다 애 낳다. 아주 자연스러운 출산 방법인 거예요.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 이쪽으로도 해보고 저쪽으로도 해보고, 우리 김수진 조선사님이 전에 산전산후 그 과정 저랑 하면서 아유 맞아요 선생님 그러면서 우리 추첨 복권 뺑이 이렇게 돌다가 공이 돌다가 뽁 빠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엄마가 자꾸 이렇게 잘 펠빅을 움직여주면 그러다가 그 구멍이랑 맞아가지고 애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브리딩,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이완을 할 것. 어때요? 이게 애 낳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노화가 진행 중인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중력하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중력을 잘 조절하는 자극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아이가 구부러져서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드릴게요.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움직이면서 밀어내요. 온몸으로. 그러면서 뭐가 발달돼요?
근육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지구 중력하에 살 수 있는 근육들이. 그래서 태어났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조산, 이른둥이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를 꽁꽁 묶어줘야 된대요. 더 많이. 키로수 작게 태어나면 꽁꽁 묶어줘야 돼. 우리 이렇게 잘 애기 태어나면 잘 묶어주잖아요. 이렇게 감싸주잖아요. 근데 우리 아기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황달이었기 때문에 이걸 한 일주일 정도를 입원 치료해가지고 그걸 빛에 쬐 있는 바람에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 꽁꽁 묶는 거를? 싸게. 응? 속싸개를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코어가 좀 허당인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태어나서 아기가 뭐 어떻게 하면 머리를 움직이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되면 머리를 들고 팔꿈치 찢지, 손바닥 찢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내는 자극을 통해서 익스텐서, 펴는 근육들을 발달시켜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목을 가는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중력하에 목을 가는다는 건 시각, 그리고 귀 속의 전정 감각, 그리고 고유 수용 감각들, 그리고 나의 신체 내부 수용 감각들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구 중력하에 본인이 살아낼 수 있는 힘들을 계속 신경계와 다른 여러 계통들과 같이 협응해 가면서 지구 중력에 적응해 가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노화가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머리 위치가 이상해져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해서 기고 무릎 꿇고 서고 뛰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어때요? 그러한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누워. 아니면 틈만 나면 앉아. 그리고 안 움직여. 이게 어떻게 되죠? 중력이랑 같이 조절을 해서 내가 만들어놨던 그 협응 체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화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생활습관병인 거예요. 신체활동 부족병. 인트라펠빅 무브먼트 이걸로 해서 대부분 저는 다 좋아지게 만들었어요. 진짜로. 앞뒤 좌우 그리고 흔들흔들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다 지나갈 거야 댄스 손바닥 발바닥 다 닫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근데 손바닥 발바닥 다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손바닥에서 견갑대 발바닥에서 골반대 해서 어떻게 몸통 아까 우리 애기들이 몸통을 키우는 게 꽉 해서 뭔가 이렇게 뻗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아주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계속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호흡은 제가 더 이상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호흡에 대해서 강조한 지 진짜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다 호흡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횡격막 호흡. 이게 바로 제왕절개고요. 이렇게 desensitization, 탈감각화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자. 이걸 배웠으니 어떻게 알려드려야죠. 책에 자세히 설명드렸고 그리고 QR코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주 좋은 선생님 유튜브 영상까지 담아드렸어요. 백브리지 트위스트예요. 이렇게 백브리지 해가지고 아까 인트라펠빅 무브먼트를 해주면 제왕절개 이후에 가스로 인한 통증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왕절개에만 해당될까요? 뭐 대장암, 외에 어떤 그 개복수술 마찬가지죠. 내장기의 근막 슬라이딩을 도모하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죠. 근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술 받고 나와서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 방법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조금씩 꾸준히 하자고. 실시간 초음파를 이용한 논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근막을 일부러 잘랐어요. 돼지를. 그리고 저는 그 손상을 주고 나서 근막 슬라이딩이 잘 되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근막 슬라이딩이 잘 되면 이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대조군이고요. 이건 묶어놓은 그룹 돼지고요.
이거는 상처를 준 돼지고요. 이거는 상처 주고 나서 묶어놓은 돼지예요. 헷갈리시죠? 제가 이젠 제왕절개로 이제 표현을 해볼게요. 이건 그냥 엄마고요. 이거는 자연 출산을 했는데 그냥 누워 있었어. 그리고 이거는 제왕절개를 한 그룹이고요. 이거는 제왕절개하고 안 움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왕절개하고 진통제 맞고서는 억지로 걷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 몸을 느끼면서 잘 운동을 했을 때겠죠. 이거는 그쵸? 그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실시간 초음파로 봤더니 이렇게 상처를 입고 안 움직였더니 이렇게 근막 슬라이딩이 안 되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근막 슬라이딩이 안 된 그룹이 이거죠. 훨씬 더 통증, 이건 LBP는 로백 페인을 얘기해요. 통증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왜? 근막 슬라이딩 존에 고유 수용 감각과 신체 내부 수용 감각, 즉 내가 나를 느끼게 하는 그런 감각 수용체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뇌로 잘 전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엉뚱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뇌에서. 내 몸의 감각이 잘 뇌로 못 들어가면 내 뇌는 엉뚱한 아웃풋을 만들어요. 우울하고 아파져요. 트라우마 치료의 실제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배경 선생님 계신가요? 출산 잡혀가지고 오늘 원래는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심리학 공부하신 선생님이신데요. 출산 둘라로 활동 중이시거든요. 아이고 가셨나 보네. 아까 잠깐 안 보이는 계세요. 것 같았는데 그쵸? 지금 이분이 아유 선생님 엄마들의 몸 우리 오래 같이 했거든요. 저 이 책 읽다 보니까 이렇게 골반적 근육이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선생님이 얘기했던 미주신경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골반적 근육을 잘 이완시키면 신체의 나머지 부분도 이완이 되고 명확하게 사고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뭐 이러는데 뭐 근거가 없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이거 근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하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줄도 몰랐겠죠. 여러분들 그 문요한 선생님 이제 몸을 챙깁니다. 알고 계시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우리 마음 챙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몸 챙김이라는 용어를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이 책에 이 파트에 소개가 돼 있어요. 몸 챙김이라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예전처럼 상담을 하는 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절대 그 방법보다는 몸으로 느끼게끔 하는 게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꿀반절을 어떻게 이완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중력에 체중 부하를 더 줘서 수축하게끔 하는지 이렇게 해서 뭐를 탄성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강한 근육이란 딱딱하게 굳은 것도 강한 게 아니고요. 늘어져 있는 것도 강한 게 아니죠. 잘 늘어나고 잘 수축하고 신경에 아주 즉각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는 근육이 강한 근육이죠. 그래서 깊게 코로 숨 들이마시기. 내 몸은 풍성. 횡격막이 수축해서 내려갈 때, 밀려 내려갈 때, 이제 스트레치 될 때는 횡격막 스트레치 돼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이완을 먼저 경험하고 이제는 수축. 골반의 움직임을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즐길 때에도 골반적 근육은 수축됩니다. 내쉬는 호흡과 이제는 움직임과 함께 어떻게 하죠? 내쉴 때 이완이 아니라 이제는 내쉴 때 수축이죠. 횡격막이 스트레치 될 때 골반적 근육이 수축해서 끌어올려지는 느낌. 이게 바로 파셋 조인트, 아까 척추 그리고 천장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운동법이에요. 이제는 체중을 이용해서 좀 더 도전적인 동작들.
이렇게 복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요. 여기에 림프 노드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골반 안에, 장기 안에. 우리 전인혜 선생님 잘 보고 계시죠? 지금 임신 중인데 치료사로 일을 하고 계세요. 서서 일을 하고 아니면 앉아 있을 때는 치료 때문에 어떻게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 좌골결절 쪽으로 어떻게 체중이 그쪽으로 쏠려서 있으면 어떻게 내 무거운 아이를 담은 자궁이 어떻게 그쪽으로 가서 쏠려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쪽에 림프 노드 어느 한 군데가 눌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고 뭐 이거다 저거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는 잘 안 해요. 어딘가 눌려 있나 봐. 그러니까 발이 그렇게 부었어. 눌러서 안 나와. 이거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부종 중에. 보세요. 횡격막과 골반저 복근근막의 슬라이딩. 횡격막과 연결된 등허리 근막의 협응에 의해서 이렇게 복압이 조절이 되는데 이 복압의 조절이 심장과 같은 펌프의 기능이 없는 림프계에 마치 펌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호흡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아까 브리딩 3번이었죠. 브리딩 호흡을 잘 해줘야 되고 복압 조절을 위해서. 두 번째 인트라펠빅 무브먼트 골반을 이렇게 자꾸 흔들흔들 해주니까 어떻게 돼? 어느 한쪽으로 찌부돼 있던 눌려있던 림프절이 좀 편안하게 됐겠죠? 그리고 첫 번째가 그래비티 중력하에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중력. 아까 그 스피닝 베이비에서 강조했던 그래비티, 인트라펠빅 무브먼트, 브리딩.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용어인 듯해요. 골반저 근육. 이게 바로 치골이고요. 그리고 이게 청골이에요. 그리고 좌우 좌골결절 그 사이 햄먹처럼 좌골결절 얹혀 있고요. 그 위에 방광, 자궁 직장. 이게 자궁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죠? 장도 찌부러들고요. 이 방광도 찌부러들어요. 그리고 신경도 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출산 중에 얘네들이 손상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막적으로 서로가 버텨주는 구조거든요. 얘네들을 막 흔들거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애가 나오는, 복압에 의해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골반저는 3층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회음부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이랑 항문, 외항문 관략근, 내항문 관략근도 따로 있고요. 직장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항문 관략근을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천차만별이 되기도 하고요. 2층 부위 있고 1층 부위가 저 안쪽에 있는 항문 거근, 리베이타인이에요. 항문 거근. 그게 바로 자세 조절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과항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햇번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김선영 선생님이 섹시해요. 안녕. 마이크 끄셔야 돼요. 켜져 있어요. 선생님 반가워요. 좀 몸 좋으세요? 잠깐. 마이크 켜진 김에 말씀 한마디 해주시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아유, 나는 일부러 인사하려고 킨 줄 알았어.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다음 주에 시간 되시나요? 다음 주에요? 응. 언제 주중에요? 다음 언제? 주 네. 우리 림프 네. 부종에 대해서 하면서 네. 그 여성암 쪽으로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날도 네. 꼭 같이 해요. 네, 너무 깜짝 놀라서. 깜짝 네, 놀랐어. 난 너무 네. 반가웠어. 그래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엄마들의 몸공부 3탄이고요. 지금 여성의 진화라는 책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이걸 번역해 주신 박한선 선생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이 여성의 진화라는 책을 써주신 분은 본인이 둘라였나? 해봤니 우리? 그때 우리 조사했을 때 이분도 그런 관련된 둘라. 진화 인류학자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기억력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 막 감동이었는데 지금은 또 먼 옛날 얘기 같아요.
이 박한선 교수님께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전공을 바꾸셔서 진화 인류학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거 번역할 때부터 제가 응원해드리고 지지하고 막 친한 척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의 문공부에 모셨어요. 그래서 강연을 듣고 그리고 우리 같이 독서 토론회도 했거든요. 이른 초경,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갱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거기에서 제가 갱년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리뷰 논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건 한 거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우리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 언제 많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이런 폐경계가 출산 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우 진짜 똑똑해. 출산 후에 뚝 떨어져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변화 수치가 중요한 거래요.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변화가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노르아드레날린 파이팅 하는 애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뭐 가바 막 흥분하지 않게끔 하는 애들 하여간 우리가 좋다고 하는 애들은 다 그 민감도가 떨어져 버려요.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쭉 가는 게 우리 갱년기, 특히 갱년기 전 페리메노포즈예요. 보통 40 이전에도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네버엔딩 산후 그냥 갱년기예요. 혈관 역동성 증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한 증상들 잘 보세요. 이거 뭐냐면 다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을 언제부터 겪는다고요? 출산 후부터. 그리고 폐경 되기 훨씬 전부터 이런 것들에 우리는 시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만 여자냐? 너만 애 낳니? 너만 폐경이냐? 이렇게 그러니? 이런 식이잖아요. 다 겪는 걸 유난 떤다고. 그리고 나도 내가 너무 유난인가? 한 번 또 반성하게 되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폐경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질건조, 요실금, 방광염, 이게 여성 노인의 특성들이죠.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건 막 문제라 그러고 막 우리가 관리를 하죠.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제가 협박이 아니라 어르신들로 이제 노인으로 가면서 자존감 무너지고요. 자기 효능감 떨어지면서, 많이 치매로 가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율신경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바디 이미지, 바디 어웨어니스 다 떨어지고, 그리고 교감신경 항진으로 가면서 암으로 가기도 쉬워지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호르몬을 공부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는 우리의 미토콘드리아고, 미토콘드리아는 운동을 하면 그 크기와 수가 증가됩니다. 내 몸에서 산소가 필요해 하면은 얘네들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몸에 있지 않았어요. 지구가 만들어질 무렵에는 얘는 외부에서 들어온 애고요. 엄마의 몸을 통해서만 유전이 된다. 엄마 것만 유전된다. 이런 얘기들 지난 시간에 나눴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책에 있는 사파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판넬로 만들었던 이유는 다시 손에 어떻게? 갱년기 프로그램을 접는 거예요. 농아인들을 위해서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농아인들 위해서 협을 했어요. 아직 엉덩이 안 들어요. 중요한 건 내가 봐도 설명을 너무 잘한 거예요. 무릎이 정면을 향했으면 발도 정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똑바로.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모여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밴드를 살짝 벌리는 정도로
그대로 발바닥 꾹 누르면서 엉덩이 들어 올리고, 그다음 어떻게 그대로 접힌 쪽에서 쭉 펴주는 거예요. 펴줬다가 후. 언제 숨 쉬냐 그래서. 힘들 때 코로. 미리 호흡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히 공부를 했고요. 접어서 천천히 앉을 때 들이마셔요. 들이마시고 다시 네 뱃살로 접어. 무릎 잡고 이렇게 오므라들려고 하죠. 유지하고 접어서 다시 접어서 앉아서. 아까 해퍼님이랑 했던 거죠? 이걸 우리 10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문유한 선생님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몸챙김, 그걸 강조하셨던 정신과 선생님이 왜 동물들은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포스팅을 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갔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털고 부르르 털고 쭉쭉 늘려주고, 진동 감각, 스트레치 감각이랑 온 감각 같아. 러피니 엔딩이라고 배웠죠? 기억나세요? 전인현 선생님, 이현정 선생님? 우리 막 외우기만 했어. 진동 감각, 파시냐 코프슬 뭐 이런 거 우리 외웠는데,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에 의해 경직되기 쉬운 우리의 근막을 녹여준대요. 트라우마를 잘 조절하는 동물들의 부르르르르 떠는 걸 우리도 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아플 때 병원 가서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도수 치료의 원리는 이 바로 진동 감각, 스트레치 감각을 외부에서 주는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치료사의 손으로. 아니면 다른 온 감각은 뭐예요? 핫팩, 노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뭐가 잠잠해지는 거야? 통증이 잠잠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내 뇌를 써서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야 그게 치료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속이고 있죠. 교감신경 광분성을 억제해준대요. 러피니 엔딩. 지금 말씀드린 스트레치, 그리고 온 감각이에요. 아까 제가 존경한다는 로버트 슐라이 박사님. 이 부분은 롤핑이라 그래서 이렇게 근막 이완술 하시다가 결국에는 근막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신 분이시고요. 엄청난 네트워킹을 지금 그 독일에서 유럽 전체로, 그래서 이분 덕분에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저는 얻을 수 있게 됐어요. 넘어갈게요. 미토콘드리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우리 처음에 지구에서는 산소가 없었어요. 그때 지구 생명체 중에 어떤 애가 하나가 생겼어. 걔가 식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냈네. 얘가 바로 엽록체잖아요. 그래서 산소라는 쓰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소를 처리하는 애가 생긴 애가 바로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있어야겠어 하고 공생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 근데 아니에요. 모성 유전이 되고, 그래서 남자에게서 더 많이 뭔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모성 유전들 생각해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왜? 여자는 XX고 남자는 XY, X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질환으로 발현되기 쉬운 그러한 증상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면역과 관련돼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은 뭐에 의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중에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sedentary lifestyle, 우리 생활 습관 중에 그냥 누워있고 앉아있고 하는 이 습관 고치는 거 제일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콜레스테롤을 전구체로 해서 프로게스테론을 만들고,
이것들이 혈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 스트레스, 코티졸, 그리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된다라는 사실.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 거구나. 아, 우리 그러면 프로게스테론 크림 바르자. 이것도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이쪽으로 얘가 너무 많이 쓰이는 거야. 이거를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이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걸 밖에서 막 넣어주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게 왜 새나가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생명체인데 도대체 이게 왜 새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과학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 콜레스테롤을 전구체로 해서 남성 호르몬도 만들고 여성 호르몬도 만들고 그리고 부신 피질이라는 곳에서는 코티졸도 만들어요. 부신 피질 피로 증후군, 뭐 이런 부신 피로 증후군. 너무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코티졸이 항상 높은 수치로 있게 되는 그런 것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최근에 본 자료인데요. 이러한 의학 기술도 밝혀졌다는 게 너무 끔찍했죠. 건강한 기증자 미토콘드리아를 접목해가지고 수정란 이렇게 인공수정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 주장되고 이런 것들이 의학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선생님들, 건강한 사람의 난자를 기증받지 말고 내가 건강하자. 나의 자녀가 건강하자. 보통 2대, 3대까지 미토콘드리아 DNA가 영향을 준대요.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소녀들의 미토콘드리아. 지금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난소 이 체계로 호르몬 영향 준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호르몬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난소 기능 저하, 우리 폐경도 있지만 스트레스 자체로 아까 봤잖아요. 스트레스 하면 뭐가 재료가 되는 애들이 다 빠지니까 어떻게 성호르몬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생리불순, 난임, 스트레스 받으면. 호르몬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교감신경 항진되면 우리는 먹거나 아니면 뭐 성관계 맺거나 이러면 안 되죠. 싸거나 도망가거나 하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쵸? 자연스럽게 내 몸은 집중할 거에 집중하게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지금 애를 가질 때가 아니야 하고 애가 안 생기게 하고 있는데 억지로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인공수정 그리고 시험관하기 45세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문제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 그것까지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좀 알고 시도를 하더라도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생리전 증후군을 겪었던 사람이 갱년기 안면홍조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을 겪었던 사람이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 훨씬 더 겪기 쉽다라는 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 파동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민감하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염증을 유발하고 정말 통증에 민감하게 되는 그 물질도 있는데 그게 에스트로겐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 더 그 물질이 더 과다하게 에스트로겐이 프로스타글란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 통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민감할 수 있다고요. 많이 분비됐다가 또 뚝 떨어졌을 때 그런 또 심리 역동적인 문제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가 될까요? 비만하신 분들. 비만세포에서도 분비가 되고요. 또 하나는 환경 호르몬. 뭐 있죠? 우리 다 스벅 커피 좋아하지, 저도 좋아하지만. 근데 절대 저는 뜨거운 거는 일회용 컵에다가 안 먹어요.
지금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건너뛰었는데 오늘도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노아의 뇌하고는 틀리다. 엄마들의 임신한 뇌가 어떻게 되냐면 폐백질이 줄어들어요.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그 이유는 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옥시토신이 더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교감신경 항진하지 않게끔 편도체 아미그달라를 워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옥시토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예전에는 같이 키웠어요. 엄마랑 아빠랑. 최선을 다해서. 아빠는 밖에 나가서 사냥해 오고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둥지를 틀고 아주 활동적으로. 근데 우리 요즘은 어떤 사회가 돼버렸죠? 코로나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 좀 얼굴 마주보고 있나요? 거의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아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저는 그걸 존중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시간 여유라는 것도 경제력이거든요. 그렇죠? 당장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옥시토신을 부부 사이에서 정말 얼굴 맞대고 사랑의 스킨십 외에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루기 힘들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라는 연대는 어떨까?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엄마라는 표현을 하나 더 확장을 해서 뭔가를 겪은 사람들, 그쵸? 겪고 좀 더 강해진 사람들. 그게 암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고일 수도 있고요. 질환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 간의 연대와 지지. 그 상황에서 분명히 옥시토신이 분비되거든요. 연구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있어요. 나왔어요. 같은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되더라. 우리 지금 분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공감하고 아까 햇번님이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나. 막 이러는 거. 응? 오르가슴의 신경생물학, 여자뇌 호르몬.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고 이 책 제가 책에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추천했던 책이에요. 잘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엠마라는 연구물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근막 슬라이딩을 잘하면 느끼는 뇌에 잘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그 첫 번째는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 호흡을 잘해야 근막이 잘 슬라이딩이 되더라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그대로 미주신경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책에도 잘 소개가 돼 있죠. 미주신경은 뇌신경 10번으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청골에서 나오는 애도 지금 미주신경 여기까지 가기도 해요. 같이 여기에는 이렇게 섞여 있어요. 아까 골반대의 움직임, 책에 정말 운이 좋게도 좋은 출판사, 법문 에듀케이션이거든요. 좋은 출판사와 계약하게 되었고 거기서 좋은 팀을 만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아까 햇번님 깊게 코를 들이마시기. 이게 복횡근, 내복사근, 외복사근이에요. 늘어나죠? 원심 수축. 깊게 코를 들이마시기. 내 몸은 풍선. 살짝 오줌 참기, 똥 참기, 골반저 잡고 끌어올리면 구심 수축하면서 복횡근부터 구심 수축. 이렇게 돼야 해요. 그게 잘 안 됐었죠. 이렇게 트위스트 할 때 어떻게 슬라이드 하는지 뭐 이런 그림들 보여드리면서 알아차릴 때까지 어떻게든 알아차리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의 강의력도 좋아지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책이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책 쓰려고 한 10년을 벌렸는데 책을 정말 그지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어느 누가 봐도 네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대요. 뭐 그래 너 똑똑은 한 것 같아. 뭐 공부는 많이 했네.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전달하려는 거를 모르겠다고 진짜 최악의 평들을 듣고 있었는데 점점 제가 변하더라고요.
붓고 짜증나고 피로감에 지친 엄마들. 이런 표현을 제가 별로 이런 표현을 생각을 못 했었거든. 몸이 막히면 삶이 막힌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뇌, 그리고 우리 전인혜 선생님, 내가 계기가 된 게, 선생님 페이스북에 먼저 다이언리 흉곽 그거를 포스팅을 한 걸 내가 보고, 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네 하고 한번 봐뒀던 분이에요. 나 아무한테나 이렇게 막 연락해서 이거 해보자 그러고 막 같이 합시다 이런 거 안 하거든. 봐뒀지. 아, 이분은 대화를 하면 통할 분이구나 했는데 하지부종이라고 자기 발을 올린 거야. 안 되겠다. 납치해 가야겠다고 오라고 하고 그냥 웰빙 챌린지에 방에다 넣어버렸어. 횡격막 이 림프순환 제대로 알면 참 좋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호흡에 대해서, 그리고 복근근막, 등허리근막 그 협응, 그리고 이런 거에 의해서 청바지가 꽉 껴, 치마가 돌아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의 문제라고? 근육의 협응의 문제라는 거. 그냥 뼈만 맞춘다 그래서 뼈가 맞춰지나요? 우리가 뭐 이걸 본드로 붙여놨나요? 그냥 딱 하면 딱 하고 갑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중요한 거, 아기의 움직임을 통해서 다시 배울 것, 엄마들이. 애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애가 움직이는 걸 흉내내면 그게 바로 산후조리라는 거. 그리고 림프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책에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웰빙 챌린지를 제가 10회차까지 하는 것은 하나하나 정말 알아차리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가 제일 좋은데 그렇게 기어만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무예인 택견 폰밟기를 이용해서 천장관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적절하게 자극 줄 수 있는 운동 방법으로 만들었고요. 그와 함께 이렇게 시각, 전정감각, 고유수용감각,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을 같이 협응할 수 있는 이런 신경계 트레이닝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이걸 댄스로 만들어 봤어요. 그걸 알아차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밴드를 활용하는 거고요. 5월 진행 중이에요. 관심 있는 분은 햇버님께 또 연락 주시면 6월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설문지를 제가 아까 전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물리치료과 제가 편입해가 졸업할 때 그때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걸 또 우리 햇버님이 네이버 그 폼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어떨 때 통증 및 몸의 불편감을 많이 느끼십니까? 수시로,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조절하십니까? 여전하네요. 아니야. 2007년도에 제가 논문으로 쓸 때는 그냥 참는다가 여기였어요. 그냥 참는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네요. 10년이 넘었잖아요. 시대가 달라져서 이젠 스트레칭 및 요가로 조절을 하시네요. 근데 여전히 물리치료는 안 가요. 침도 별로네, 요즘엔. 침이 많이 떨어졌네요, 마사지. 그리고 별로 인원수가 지금은 없으니까. 이제 여기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뭔가 많이 추가가 되겠죠? 그 외 다른 문제점, 대부분 피로감. 연령대가 30, 40대거든요, 다들. 그리고 애엄마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뭘 많이 호소하냐면 소화불량, 피로감, 부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미주신경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물어봤던 게 골반저 근육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벌써 저를 알고 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골반저 대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 이건 조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소변 보는 횟수가 잦다. 굉장히 답변이 많았고요. 코불깃이 밀려 내려오는 느낌 이거는 지금 많이 늘어져 있다라는 이게 아마 자궁하수 지금 겪고 계신 엄마가 답변 주셨을 것 같아요. 밑이 빠지는 느낌, 꼬리뼈가 아프다 거의 비슷해요. 이때도 느끼지만
너무 항진돼 있을 때도 느껴지고요. 따끔거린다. 이건 완전 항진이고요. 소변 보기 힘들다. 이건 아주 중증이에요. 너무 광진돼서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상이 있었던 분이 있어요. 저랑 웰빙 챌린지 하고 측정하고 했는데 해보고 나서는 어떻게 오줌 소리가 달라졌어요. 찌릉찌릉 또 뭐냐면 공황장애 있으셨거든. 호흡 잘 안 되고. 근데 오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오줌 소리 듣는 게 기분 좋다고 하셨어요. 가능합니다. 엄마들의 몸 공부. 병원을 가지 않고 내가 그냥 나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병원에 가서 긴급하게 치료를 받고 뭔가를 해야 되는 질환인지 아니면 조절될 수 있는 통증과 불편감인지를 본인이 알아차릴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이에요. 이런 북토크 여기 전공자도 계시고 그리고 전혀 그냥 전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지금 굉장히 힘들게 앉아 계실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런 강의, 아까 조산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강의는 사실은 아니죠. 저한테 교육비를 내고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솔직히 그 교육과정의 그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떻게 보면 공부했던 정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벤트입니다. 엄마들의 몸공부 출판기념.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 일요일 3시에는 여성 호르몬과 림프 부종. 왜 림프 부종에 꼭 암이 아니어도 암으로 인해서 림프절을 절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림프 부종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6월 어느 날 독서 토론회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린다면 후기를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후기를 잘 써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아서 또 다른 분을 또 모시고 또 뭔가를 또 이벤트를 이렇게 뭐 만들어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온라인 서점이나 본인 SNS나 아니면 저희 카페나 이런 쪽에 꼭 후기 좀 같이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책에 대한. 그래야 제가 책을 또 쓸 수 있어요. 다음 달부터 또 책 쓰기 들어갈 거거든요. 성공적 노화를 위한 공부. 근데 이걸 출판사에서 계약을 안 해주면 그냥 저의 꿈으로 또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많이 도와주세요. 다음 시간엔 또 저를 도와서 김미선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엄마들의 몸 공부 초반부터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이시고요. 이분은 국제 MLD 치료사이고 지금 트레이너로 이제 하려고 더 교육 받고 계시는 분인데 10살, 9살 연년생 아이 두고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 중이세요. 아마 다음 시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주변에 암 환자, 특히 유방암이나 그 자궁암, 뭐 난소암 이렇게 해서 림프 부종, 림프절을 좀 절제하신 분들 계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간이 초과될까봐 내가 초과됐네. 지금 이러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소통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을 갖지도 못하겠어요. 지금 채팅창에 선생님들 그냥 글을 편안하게 글 엄청 쓰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카톡방에 공유를 하고 카톡에서 막 대화를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죠? 시간이 너무 많이 넘어가면 또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은 켜시고 마이크 켜실 수 있는 분들 좀 켜보세요. 선생님 나가실 분은 나가고 궁금한 거 질문하실 분은 하시는 게 또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신 분 네네. 분명히 있을 것 지금 같아요. 너무 오래 김희선 선생님 우리 김희선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답변 잘 주셨던 그때 이렇게 어느 부위가 이렇게 눌려서 더
림프 부종이 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얘기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하셨을 거예요. 전인혜 선생님이 막 그거 자기 부은 발 보고서는 끔찍하다고 페북에다가 올렸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아, 우리 너무 반가워요, 선생님들. 아, 유익한 시간이셨어요? 그러면, 나 이 말하기 계시네. 선생님, 후기. 후기가 저를 살립니다. 인증샷 좀 찍을까요? 이거 그럴까요, 우리? 후기. 잠깐만요. 이게 배경 화면이라서 그러나? 배경화면 때문에 자꾸 사라져. 네, 저는 이렇게 잠깐 네, 선생님 찍을게요, 제가. 네. 누가, 카메라. 스크린. 창 캡처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미선 선생님한테 특히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단톡방에 질문을 막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게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소통이 돼야지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거 너 들어. 오늘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됐을까 봐 걱정인데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을게요. 지난주에 했는데 아쉬웠던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내가 너무 빠르게 했고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했던 것 때문에 오늘은 차분차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못 나눠서 너무 죄송해요. 그 채팅창에 있는 글 우리 단톡방에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도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우리 권정환 선생님 오늘 너무 예뻐. 발표를 안 시키니까 오늘은 안 알아놓은 거죠. 지난주에 선생님 갈수록 이뻐지죠, 솔직히. 저 선생님 아니 근데 긴장하면 하라 그래서 준비 다 했는데. 뭐라고? 다시 하라 그래서 준비 다 했는데. 정말? 안 시켜줘서. 우리 한 번 더 다음에 하자. 할게요. 아니, 준비 한 번 더 하고. 오늘 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단톡방에서 얘기 진하게 나눠요. 네. 요즘에 너무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외로워요.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할게요. 네.